그게 이제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바닥까지 왔고 이런 말이 있어요. 통계는 거짓말을 안 한다. 네. 그래도 이제 저희가 희망적인 소식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았던 이런 개발 호재들이 올해 2025년에는 정말 눈에 보일 것 같아요. 저는 브랜시티에서 많은 일을 하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는 걱정을 하는데 사실 저는 걱정이 안 되는 게 항상 주말에 보면은 주중에도 뭐 마찬가지고요. 모델하우스에 자리가 없습니다. 삼성이 지금 약간 회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는 힘들어요. 네네. 1분기에는 적자가 날지도 몰라요, 반도체에서. 네. 그런데 2분기, 3분기는 다 이렇게 예정이 돼 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지TV 이윤범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덕 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 이지TV 채널에서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그동안 저희들이 이제 각자 채널들이 있어요. 유튜브 채널도 있고 뭐 블로그도 있고요. 다들 이제 평택에 대해서 언론들이 다들 단편적인 이야기만 하고 비아냥될 때 네. 그래도 저희는 현장에서 최전선에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들 그리고 진실을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알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부족해가지고 오늘 한번 저희가 모여서 네. 어벤져스 느낌으로 한번 이제 정말 이 평택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 질문을 몇 가지 추려가지고 오늘 그거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제가 경자님을 가운데 이렇게 앉힌 이유가 오늘 또 이렇게 MC를 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삼성전자의 이야기는 저희 달팽이 부동산의 김석준 소장님께서 좀 이야기를 해주실 거고요. 네. 평택시의 전반적인 이제 개발 이야기는 좀 제가 하는 걸로 해서 종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한번 MC를 맡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대해서 우리 한번 나눠보고요. 삼성 소식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요. 고덕의 개발 소식에 대해서까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전문가시잖아요, 우리 소장님께서. 네, 삼성전자 요즘 소식은 어떤가요? 자, 크게 한 세 가지로 이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문에 다 났으니까 글로벌 인프라 총괄. 네네. 이 글로벌 인프라 총괄이 뭐 하는 데냐면 반도체를 계획하고부터 끝까지 유지 보수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동탄에 있어요. 네. 자꾸 화성이라 그러는데 화성 아니고 동탄이고 동탄에서 이제 그 평택 캠퍼스로 넘어오는데 네. 제가 관계자도 만나봤어요. 근데 어디 사무실이 어디 있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기술 이동에 있습니다. 네. 기술 이동에 순차적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끝나는 거 아니고 상반기 중으로 거의 끝날 거고 두 번째 네네. 이제 P4가 껍데기는 지금 다 돼 있거든요. 외부는 다 돼 있는데 실제 내부 공사를 마감 공사라 그러는데 그게 절반 정도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건 어디냐? 작년 3월에 이제 셧다운 됐던 P4의 페이지 2. 네네. 그 최근에 제가 여기에 보면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네네. 그분이 저한테 정보를 주셨어요. 원래는 삼성전자에서는 P4 같은 경우 P4의 페이지 3가 이제 한 6월 정도에 끝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페이지 4로 페이지 4는 공식적인 일정은 1월 달에 현장을 개설하고 6월 달에 내부 마감 공사가 들어가는 건데 일정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지 2가 5월 달에 들어가고 페이지 4는 9월 달에 들어가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올해 예. 점점 뭔가 활기를 되찾는 그렇죠. 네, 예. 전에는 셧다운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전에 이제 21년, 22년, 23년 그 상반기까지 아주 잘 됐을 때는 네네. 이게 그 반도체 공장이 있으면 이렇게 크린룸이 크게 4개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하나 끝나면 하나 하고 하나 끝나면 하나 하고 이런데 그때 당시에는 네. 내부 마감 공사도 막 2개, 3개 막 이렇게 겹쳐서 그 다음에 외부 공사도 막 이렇게 겹치면서 인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네. 그런 게 지금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P4에 이제 페이지 2가 5월에 들어가고 9월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궁금한 게 P5잖아요. 네. P5는 제가 이제 그제 그 협력사 대표하고 점심을 먹었는데 7, 8월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은 그 삼성의 쪽에서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네. 9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네. 9월이면은 그 프로들이 나는 거기로 간다 이런 얘기가 쭉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그분을 밝힐 수는 없지만은 상반기에는 어렵지만은 네. 하반기는 할 거다. 그러니까 이 소식이 나오는 세 군데를 겹쳐서 생각해 보면
7, 8, 9 사이에는 P5가 시작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소장님 그 이제 그 P 뭐 4, 5는 그렇게 되고요. 네. 사무 3동은 또 어떤가요? 사무 3동은 지금 KCC 건설에서 하고 있는데 원래는 4월 말에 그 준공 예정이었었어요. 처음에는. 네. 근데 12월 말로 이제 그 약간 늘어졌는데 그게 조금 땡겨질 것 같기도 해요. 11월. 네. 그래서 그게 완공이 되면은 대략 그 이제 고급 인력이죠. 네. 연구원들 한 1만 명 정도는 들어오지 않을까. 사무 3동에요? 예. 네.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사무 6동이 짓다가 지금 3층에서 스톱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는 주차장이에요. 저희 사무실에 보면 다 보여요. 그거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것도 삼성 관계자한테 제가 듣기로는 P5나 P6가 시작이 되면 다시 시작한답니다. 네네. 그러면 삼성 소식은 전반적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다.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최악의 그렇게 슬로우 다운에서 이제 네. 약간의 이제 기지개를 켜는 네. 그런 단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네. 삼성이 이렇게 팔을 살짝 들고 있는데 고덕신도시는 어떤가요? 3단계 쪽이나 뭐 이렇게 뉴스가 좀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여기 개발 계획들이 많이 딜레이가 됐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래서 많이 분노하고 있고 이제 화를 넘어서 이제 분노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처음에 저도 이제 우리 이렇게까지 분노를 할 필요가 있나라고 싶었는데 10분 이해를 하죠. 왜냐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삼성이 어렵다 보니까 두 군데 삼성은 어려운데 개발은 늦춰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 자산들, 내 부동산 가치가 너무 하락을 한 거예요. 내가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도 너무 나 지하실이 6인 줄 알았는데 더 뚫어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분노해요. 나의 자산 가치가 내려갔는데. 그래도 이제 저희가 희망적인 소식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았던 이런 개발 호재들이 올해 2025년에는 정말 눈에 보일 것 같아요. 이런 대형 호재들이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알파 탄압구 네. 이거는 이제 3월에 이전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LH 국토부에서도 이제 패키지형 공모 사업이라고 해서 3단계 대규모 이번에 이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거예요. 네. 근데 반대로 평택에 이렇게 공급 과잉인데 네. 너무 이렇게 또 이렇게 나오냐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근데 인구가 들어오게 되면 외부에서 인구 유입이 되면 인프라가 개발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우리가 이제 맞물리면 좋겠지만 조금 이제 삐끗거렸죠 사실. 이거 왜 그러냐면 LH와 평택시가 같이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근데 이제 3단계는 LH에서 할 거고 2단계 개발은 이제 이 평택시로 많이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굵직한 이슈를 좀 몇 개 전달을 드릴게요. 제가 어제 저희 평택시청 그 미래전략가죠. 이제 국제학교 담당하는 미래전략가 제가 실무자 어느 직급 있으신 분과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몇 번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 근데 제가 부담을 좀 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 작년 말까지는 연락을 안 드렸어요. 그리고 네. 어제 통화가 됐고 흔히 이제 다들 알고 계시는 지금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체크를 좀 해드리는 게 미국의 2개 학교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2개 학교 1급으로 나눠서요. 총 17개 학교가 나 평택에다가 국제학교 설립하고 싶다라고 의향을 비쳤고 그 중에서 4개를 선발을 해서 1그룹으로 동시 협상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4개 학교의 관계자들이 이미 평택에 와서 실사도 마쳤다고 합니다. 뭐 삼성도 돌아보고 미군 네네. 기지도 가보고 여기 국제학교 부지도 가보고 현재 진행 중이고 네. 그러면 학교 명을 좀 힌트를 달라. 제가 이렇게 네네. 해봤죠. 너무 궁금하잖아요. 네네. 네. 근데 그건 쉽지가 않았던 게 일전에 저희가 우선 협상 대상자 3개 학교를 선정을 네네. 했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다 협상이 결렬이 됐고 이거는 평택 시민뿐 아니라 그 학교에도 신뢰다. 그렇죠. 네, 서로가 서로한테 신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내부에서 비공개로 진행을 하겠다. 죄송하다. 이런 네네. 얘기를 했고 최초 당초에는 이제 작년 12월 그러다가 올 3월로 연기가 됐죠. 그 발표가. 근데 올 6월로 네네. 상반기 6월로 됐고요. 일단은 뭐 지금 잘 협상을 하고 있대요. 여기까지는 네. 지금 팩트이고 그러면은 6월에 진행이 되면 28년 8월에 정상적으로 개교를 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타이트하게 하면 가능은 하다. 그렇죠. 그런데 주민들이 우려가 되는 건 요즘에 이제 공사비가 급등하고 있는데 네네. 2천억 규모에서 축소되는 건 아니냐. 이거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축소되지 않게끔 뭐 시에서는 노력을 하고 충분히 이제 인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 네네. 국제학교 관련된 소식. 네네. 네. 거기다 국제- 하나 조금만 한번 더 해볼까요? 네. 작년에 어떤 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고덕신도시에 50평짜리 집을 구한대요. 그래서 50평짜리가 없는데 그랬더니까 왜 그런데요? 그랬더니 국제학교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미국의 리버데일 학교를 나왔대요. 그래서 우리가 후보가 있었잖아요. 삼순위에 있었죠. 네, 삼순이 네.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를 받았었거든요. 그분이 기대를 상당히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가지고 아쉽죠. 네네.
이번에는 어쨌든 많은 분들이 대기만 하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평택시에서 그렇죠. 힘을 좀 내주시고 예. 네, 주민분들도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거를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시면 기대감에 부응하는 그런 뉴스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사실 실망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네. 최전선에서 이렇게 협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맞아요. 지금은 좀 응원을 할 때가 아닌가 네네.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또 추가적으로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올 9월에 네. 예. 많은 분들 기다리던 아트센터가 개관을 하죠. 네. 그게 아마 12월이나 내년 초에는 이제 초연 네. 공연을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최첨단 시설이 들어갔대요. 네, 너무 궁금합니다. 그럼 거기도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네. 올 네. 겨울에 눈이 막 오는데 그 우리 아트센터에서 기획하는 공연 그 기획자예요. 기획자가 바로 그 아트센터 앞에 이주택 상가주택을 네. 하나 사서 밑에가 사실은 거기에 카페가 있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그 카페에서 공연자들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걸 산다고 했었어요. 근데 그 진행은 안 됐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반기부터 우리가 흔한 말로 이제 시운전이라 그러죠. 그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제 과거에 이제 막 큰 도시들은 다 있었잖아요. 예. 이런 예술의 전당 아트센터가. 근데 평택이 늦게 생긴 만큼 최신식으로 정말 이 최신식 네네. 기술이 들어갔다고 하고요. 네. 추가적으로 25년도에 시청 이전 계획되어 있고요. 얼마 전에 저희 도서관 부지 기다리고 있지만 국제 설계 공모에서 당선자 예, 나왔어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창의체험관, 박물관이 아무튼 25년 올해 안에 다 착공이 들어갈 겁니다. 늦었지만 네네. 그래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르잖아요. 올해는 뭐 네. 뭐가 많네요, 이슈가. 25년이 네. 아마 저는 평택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히나 고덕국제 신도시나 평택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정말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 삼성도 올해 이제 25년이 상반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하반기보다는 힘을 낼 거라니까. 네네. 예, 건설 공사나 이런 것들이. 네. 그러면 또 여기 소식까지 들어봤고요.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철도는 어떻게 되나 요거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이슈가 좀 있나요? 진짜 간이역에 대해서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한 3년 전인가 그 LH 네. 그다음 국토부에서 왔고요, 경기도청에서도 왔고 평택시에서도 오고 LH 관계자들이 다 만든 자리에서 제가 그 이슈를 던졌었어요. 왜 저기 우리 경기 남부역에서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도 네. 왜 계획을 해놓고 안 하냐 그럴 때 한대요. 공문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또 간이역에 대해서는 그때 우리가 그 막 소송을 하면서 우리 그 변호사 쪽에서 LH에서 공문을 그 검토 보고서를 우리가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또 제가 또 삼성의 그 또 관계자를 만나봤더니만 삼성의 그 1차 공장을 할 때부터 삼성에서는 전철역을 해달라고 얘기를 계속 했었대요. 근데 왜 지금은 안 하냐 그랬더니 또 특혜 시비에 걸릴까봐 지금은 말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네. 삼성 입장에서는 이제 수도권에 있는 직원들이 출퇴근하는데 너무 좋다는 거죠. 지금 만들어지길 굉장히 원한다는 거죠. 네네. 그 정도 비용은 삼성에서 충분히 그래서 그게 좀 그랬었잖아요. 아쉬운 거예요. 그래 이재용 회장님이 그래도 그 고덕 IC에 이제 우회전 쪽에 그 IC 하나 만드는 것도 삼성에서 내가 돈 낼게 했잖아요. 이거 이 전철역은 삼성 바로 옆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200~300억이고 내가 낼게 네. 진행하자 그러면은 좀 그냥 순식간에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래도 좀 추가적으로 저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저희 처음에 달팽이 선님하고 저하고 이제 주장을 했던 PPO 2차에 코스트코 들어옵니다. 이렇게 예. 목소리가 얼마나 그죠? 커졌어요. 예. 네. 근데 얼마 전에 간판에 달렸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들어오나 에이 안 들어오겠지 들어오네 라고 하니까 이제서야 다시 얘기가 나오는 게 일본국도 거기 어떻게 할 거냐 교통난 네. 맞아요.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진짜 그 제가 블로그하고 우리 EGTV하고 저기 코스트코 들어온다고 할 때 악성 댓글도 많이 달았어요. 네네. 그 됐잖아요. 그게 우리가 그냥 헛소문을 듣고 한 거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간이역도 우리가 헛소문이 아니라 우리 기본 데이터가 LH에서 했던 게 다 있다니까요. 네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시민들이 조금 소극적인 거 아닐까. 조금 더 뭐 이렇게 추진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으쌰으쌰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과거 이제 고덕국제 신도시 개발할 때 2008년도에 이미 환경영향평가나 그럼요. 환경영향평가에서 다 통과를 한 거고 예. 필요하다고 얘기가 나온 거고 예. 제가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또 조사를 해보니까 천안의 부석역, 검단 네네. 호수공원역, 대구 한의대 병원역, 송도의 달빛축제공원역, 양주의 희정역 이것들이 지금 다 신설역으로 추진되고 있는 노선이에요. 근데 이 부분들이 다 비식값이 1을 다 넘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여기도 넘었는데
이 세계 최대의 반도체 그쵸. 기지가 들어와 있고 코스트코가 네네. 들어와 있고 이미 고도국제 신도시의 6만 세대, 그 반대편 브레인이나 가재지구나 장안지구에 또 한 3만 세대, 이런 지구에 이 네. 앞에 여기 없다는 게 이거 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간이역을 LH에서 BC를 언제 조사했나? 2008년에 발표한 거거든요. 네. 그 2008년이면 우리 주변에 허벌판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BC가 1.1이 넘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단계로 봤을 때 지금 한다 뭐 2, 3이 안 나올까요? 네. 근데 그렇지. 아마 이제 네. 지금 여기가 코스트코까지 들어와서 일본국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그 다음 민원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저희가 어려운 부분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만들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맞아요. 이거는 정치권도 움직여줘야 돼요. 그렇죠. 네. 만일 코스트코가 들어오면은 교통량 때문에 걱정한다고 하면 간이역 만들면 돼요. 왜냐면 간이역에서 코스트코가 맞아요. 도보거리잖아요. 네네네. 얼마나 좋아요. 이런 또 질문이 있어요. 그때 저희가 이제 바이모달 트램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평택시에서 신교통수단에 대해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용역을 줬다가 결과가 나왔거든요. 예. 제가 다 안내를 해드렸는데, 근데 결과가 나온 게 모노레일이에요. 2조 4천억 원 예산. 예. 국비를 60%를 받겠대요. 나머지 11로 하고.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충분하다고 보는데요. 예. 근데 모노레일에 대한 사실 용인이나 있는데 이게 성공 사례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예, 예산은 예.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사실 평택시에서 자가용 그 이용 비율이 70%래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대중교통이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자가용 이용 비율이 70%고 그 네. 30% 중에서 대중교통 이용 비율 중에서 거기에 80%가 또 버스래요. 그러니까 다른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신교통수단. 저는 그 바이모달 트랩이 이게 평택시 관계자가 그 서울 경제 TV인가 거기에 나와가지고 인터뷰했던 내용도 제 블로그에 지금 다 있거든요. 그래서 4개 노선을 지금 검토를 해서 작년 6월인가 이렇게 결과를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그 후속이 없어가지고 모노레일보다는 사실은 바이모달 트램이 참 좋은데. 잘 보면은 좀 아쉬운 게 이번에 또 진역부터 평택역까지 철도 지하화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은 이제 안산이나 이런 데는 현실화가 됐고 그렇죠. 평택은 또 용역 발주를 내린다고 하는데 항상 용역만 발주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기 안산 그 지하철 그 제가 안산에 23년을 살았었거든요. 하여튼 뭐 선거 때만 되면 지하를 한다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진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그 진이역서부터 여기까지 해도 사실 경제성은 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뭐 시작한다고 당장 땅 파는 거 아니잖아요. 부동산 경제는 반드시 좋아질 거니까. 네네. 이게 지하화를 시키면 그 위에 상부층을 이제 개발을 해서 그 이익금을 가지고 공사를 그렇죠. 하겠다는 건데 사실 이제 진이나 이쪽은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남산까지 개발되면 모르겠지만 사실 지지역이나 이 서정리역이나 평택역 같은 경우는 충분하잖아요. 좋죠. 여기 뭐 송탄에서부터 평택역까지만 생각해도 땅값이 보통이에요. 거기가. 또 이제 원도심과 신도심의 그렇죠. 또 연결 매개체를 할 수 있는 역할인 거고, 궁금하신 분들 충분한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카톡방이나 유튜브를 구독을 해주시고 네네. 블로그를 봐주시면은 저희가 새로운 소식이 있을 때마다 그때 올려드리니까 그렇게 또 한번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추가로 제가 네. 하나만 물어볼까요? 고덕 신도시 얘기인데 FD 46이 어떻게 될까요? 저 지금 장당 하수 종말 처리장 있는 거. 지금 그 체육공원 부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체육공원. 네. 그런데 제가 이제 블로그를 엊그저께 썼는데 네이버의 지도에 가면 아직 옛날처럼 그냥 협택 부지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다음 지도가 달라요. 다음 지도가 토지 이용 계획이 완전히 달라요. 가운데 체육부이 조금 있고 이게 그냥 지원 시설로 이렇게 삥 둘러싸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서 지도를 그냥 함부로 했을 건 아닌데 LH에서 어떤 계획이 나온 것 아닌가. 그런데 체육 시설이 너무 적어요. 가운데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LH에서 조만간 이렇게 마스터 플랜을 좀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마 LH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으면은 요즘에 이제 워낙에 이런 커뮤니티가 잘 돼 있어서 아마 다 이미 나왔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공식적으로 나왔을 거고 그 부분은 있습니다. 이제 제 북쪽에 예. 원래 이제 체육시설 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거기가 이제 종합운동장 부지인데 이전 고심들을 하고 있는 게 종합운동장 부지는 사실은 우리가 프로 경기 예. 이런 것들 막 프로 축구 경기 이런 것들이 할 때 사용을 하는 거고 레포츠 공원 그건 이제 체육시설을 대규모로 만들어 놓고 주민 이용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나을까라고 했을 때 아마 주민 이용 시설이 그래도 레포츠 공원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좀 무게가 많이 실렸어요. 제가 네. 평촌 쪽에서 한 1년 정도 근무한 적이 있는데 그 평촌에 그 레포츠 공원이 굉장히 잘 만들어 놨거든요. 아주 좋은 위치에.
그런 것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좋죠. 큰 부지에서 주민들이 실제로 이용을 못하고 관람만 할 수 있는 데를 이용을 할 거냐, 아니면 주민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그렇죠. 만들 거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저도 이제 레포츠 공원이 낫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좀 하고 그게 있습니다. 좋죠. 예. 그리고 그 옆에도 이제 유통단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도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송현아라고 아세요, 소장님? 알죠. 송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이렇게 불러요. 송현아. 뭐 이런 뭐 김포도 있고 김연아. 평연아가 한번 들어와야 됩니다. 평연아 환영합니다. 제가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네. 거기 이제 레저 유통단지잖아요. 네. 몇 년 전에 사실은 LH에서 지질 조사를 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했는데 거기는 진짜 쇼핑몰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네. 뭐 트레이더스도 좋고 뭐가 들어와 백화점이고 뭐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이제 고덕구치 신도시 안에는 이제 저희 사무실 지금 스튜디오 앞에 유보지가 있어요. 그쵸. 유보지가 지금 뭐 6만 평, 크게는 8만 평까지 되는데 뭐 경기 남부 역사가 최초 원안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또 용역으로 들어갔대요. 또 이제 토지 이제 검사를 다 하고 그때 정화 작업했잖아요. 오염도 그쵸. 예. 불법 성토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용역 검사가 들어갔고 이제 어떤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지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근데 이것도 이제 소식이 들려오면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택이 또 이제 고동만 있는 건 아니니까 뭐 브랜시티나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도 한번 또 예. 해주시죠. 브레인시티는 제가 관심이 그쪽에 많아서 그쪽에 또 병원에 개원하실 분들이 저 막 찾아오고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 약국도 최근에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 그 브레인시티 쪽에를 A3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쫙 해서 제가 그것도 다 드리고 이랬거든요. 가장 관건은 아주대 병원이에요. 네. 근데 계획보다 한 2년 늦어져서 그게 살짝 아쉽기는 하지만 올 초에 2월인가에 또 신문에 발표가 난 거 보니까 예정대로 개원하는 데는 지장 없이 진행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올 초에 그 시장님하고 만나가지고 네.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평택시에서는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지원을 하겠다. 네. 총장님께서는 모든 최신 시설을 의료 시설을 넣어서 정말 스마트한 종합병원을 30년 안에 기필코 개원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네. 말씀하셨더라고요. 네네. 카이스트는 어떻게 되죠? 카이스트는 이제 그 1, 2, 3단계 계획인데요. 지금 뭐 기초가 조금은 좀 들어가는 그런 단계예요. 그런데 조금 아쉽죠. 한 가지 아쉬운 거 뭐냐면 학부가 없다는 거. 대학원 중심이라는 거. 네네. 그런데 이제 대학원 중심인데 삼성하고 카이스트하고 산학 협력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네네. 삼성에서 장학금을 전액을 주고 거기에 석박사들이 연구가 끝나면은 삼성에 들어오는 이런 연계는 잘 된 것 같아요. 저도 딜레이는 됐지만 현재 진행 중이다라는 사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부동산에 관계된 거는 사실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제학교도 좀 늦어지긴 했지만은 발표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철역이 들어온다 그러면 계획이 발표되거나 확정이 됐다가 실제 들어오고 단계별로 이제 부동산이 딱딱딱딱 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계획이 좀 발표가 좀 탁탁 됐으면 좋겠다 싶은 게 좀 많죠. 자, 여러분 이렇게 많은 소식들을 들어봤고요. 이제 25년도에 부동산 흐름이 어떻게 될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공인 중개사 올해 20년째거든요. 네. 20년째인데 2005년에 제가 자격증을 따서 2006년 됐는데 우리 선배 그 공인중개사들이 제가 안산에서 했거든요. 네. 근데 분양권을 막 사들이는 거예요. 어. 그리고 초짜니까 분양권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네네.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분양권을 막 1,000만 원씩 계약을 막 하는가? 알고 봤더니 갑자기 뛰면서 그냥 떼돈을 벌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바닥까지 왔고 그래서 지금 이런 말이 있어요. 통계는 거짓말을 안 한다. 네네. 이게 아주 유명한 명제인데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1년에 입주가 32에서 33만 가구예요. 근데 내년이 얼마냐? 20한 중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뭐 인구가 줄어든다 그러지만 1인 가구가 엄청 늘어나면서 1인 가구가 절대 원룸에 사는 거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내년부터 부동산을 회복할 것이다. 네. 그러고 이제 삼성이 지금 약간 회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는 힘들어요. 네네. 1분기에는 적자가 날지도 몰라요, 반도체에서. 네. 그런데 2분기, 3분기는 다 이렇게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삼성이 받쳐주면서 고독 신도시에서부터 약간의 상승 곡선을 타지 않을까 저는 그래 봅니다. 네네.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어제 저랑 같이 차 타고 올라오시면서 통화 네. 들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광주분이 저한테 연락을 오셔가지고 네. 이 고덕구제 신도시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조언을 좀 구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하고 제가 한 20분 정도 대화하다 보니까 그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고 전문가세요. 그러니까 여기 사는 사람보다 더 전문가세요. 맞아요. 긍정적으로. 아파트마다 집 구조를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거기 파라고는 이 광폭거실 아니에요? 풍경채 1차는 수영장 있지 않아요? 이거를 한 번도 여기 와보신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평가를 하시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부에 계신 분들보다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들이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조금은 씁쓸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근데 요즘은 저한테도 전화가, 제가 유튜브 뭐 구독자 5,000밖에 안 되지만은 진성 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하시려고 전화 오시는 분이 많아요. 어제도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고독신도시에 여러 부동산 종류가 있지만 그래도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건 아파트예요. 네네. 그 아파트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라 했더니만 오기로 했어요. 네네. 저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평택에 있는 거 자체를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 평택을 믿어요. 그런데 평택에서 지금 고덕신도시가 있고 지제 역세권이 있고 브레인시티가 있잖아요. 네. 저는 브레인시티에서 많은 일을 하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는 걱정을 하는데 사실 저는 걱정이 안 되는 게 항상 주말에 보면은 주중에도 뭐 마찬가지고요. 모델하우스에 자리가 없습니다. 내가 이제 손님이 오셔서 손님이 유닛을 보고 싶어요 하고 나왔을 때 상담을 해야 하는데 저희는 거기에 신경을 쓰잖아요. 자리가 없어서 눈치 작전을 하게 되거든요. 저 자리에 가방을 먼저 갖다 놔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외부에서는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 걱정을 안 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였고 브레인시티의 아들 명의로 자녀 명의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고덕에는 내가 들어가고 내 자녀는 브레인시티에 들어가고 그리고 브레인시티는 지하 2층부터 35층까지 올라가는 단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야경을 봤을 때 굉장히 으리으리해 보일 거고요. 외관에 또 신경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뭐 커튼 얼룩을 하시는 단지도 있고 야간 조명을 벽면에 전체를 쏘시겠다고 하시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브레인시티가 부촌이 되지 않을까 뭐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현장에 있는 저는 브레인시티를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있고 분양권은 계속 나가고 있고 그렇게 소진 속도가 느리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확실한 거는 그 평택 이외의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평택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거는 확실하다는 사실이에요. 네네. 항상 그래왔던 것 같아요. 이게 항상 외부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도시 개발을 그냥 경부 라인만 놓고 보자 이거예요. 네네. 강남부터 해서 현재 평택까지만 놓고 보면은 강남 밑에 판교 그 있죠. 그리고 분당 있죠. 그 수원 광교 있죠. 동탄 있죠. 그리고 이제 평택 고덕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처럼 평택처럼 미분양이 심하다, 악성 미분양하면서 언론에서 안 두드려맞은 데가 있나요? 없어요. 정말 네. 과거를 봐도 없고요. 근데 그때도 다 그런 거를 이제 믿지 않고 나의 이제 신념으로 나의 이제 경험과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투자하신 분들은 돈을 버셨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 그 지역 원주민이 아니라 외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온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시기가 아마 지금도 평택 고덕에 왔다. 결국에는 이 흐름은 이게 일시적인 지금 공급 과잉은 어느덧 해소가 될 거고 이제는 내가 사고 싶어도 월 원주민들이 웃돈 주고 사야 되는 맞아요. 그런 시기가 이제 분명히 올 거니까 아무튼 뭐 이제 뭐 좀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람들 멘탈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들 약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믿고 기다리시면은 저는 분명히 봄은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제가 현장에서 또 느끼는 거는 요즘에 부동산이 어렵다 보니까 어려운 부동산만 자꾸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제발 평택에다 또 고덕 신도시에다가 투자할 때는 전문가한테 좀 물어보고 하시라. 그래야지 나중에 후회를 안 하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네네. 맞아요. 이게 긍정적인 부분이 평택에는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저희 경전님하고 저하고는 이 수도권 일대에서 요즘에 최근에 모델하우스 유니트를 많이 보고 다녔어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뭐 천안도 막 7억이 넘어가려고 하고요. 네. 위에 보면은 뭐 오산도 막 7억이 넘어가고 뭐 이천 이런 데는 말할 것도 없고 평택은 근데 5억 초반이야 아직도. 그쵸. 이렇게 가성비 네.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저희 영상 찍으면서 항상 제가 그러거든요. 평택 이러면 너무 싸다. 평택 이러면 너무 싸다. 오산에 가도 싸다. 천안에 가도 싸다. 어느 현장을 가도 평택 너무 싸다. 그런 생각이 정말 들어요. 네. 한번 오늘은 저희가 이제 카톡방에서 들려온 질문을 몇 가지 정리를 해서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다음 주 정도에 저희가 움직이는 힘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네. 댓글로 소통도 많이 해주시면은 저희가 더 힘내서 다시 한번 모여가지고 좋은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시는 피드백이 저희의 다음 후속 영상을 준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힘을 좀 보태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